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오늘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9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92페이지 펴시고요. 소득세 총설 예고 드린 대로 우리 조세 총론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부터 먼저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약 3주에 걸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또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3, 4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양도소득세를 또 계속 봤었죠. 자, 이어서 우리 보겠는데 먼저 우리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소득세, 자,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그 소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소득세 총설을 먼저 봅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92페이지 펴시고 요약집 92페이지에 소득세 총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 총설 볼 건데 보시면은 92페이지 봅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92페이지 여러분 요약집 92페이지 보시면 그래 이거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뭔가 소리가 자, 하여튼 요약집 92페이지 펴시고 소득세 총설입니다. 먼저 그 소득세 개요인데 여러분들이요 보시면 소득세 개요를 한번 보세요. 소득세 특징이 나오는데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죠. 그래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 법인세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뭐고 소득세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세요. 소득세는 일정한 그 수익 그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 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소득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고요.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또 그 다음에 신고 납세 제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그랬는데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하고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법에 열거된 그 소득의 종류를 제가 기초과정부터 쭉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열거된 소득들 종류를 보면 우리 소득세법에는 자, 소득세법에 보면 소득세법에 우리 8가지 소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초과정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먼저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그러고 6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는 우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이요.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요. 근로소득, 또 그 다음에 연금소득, 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이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은 뭐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은 시험 관계없고 우리 사업소득이 이제 종합소득 중에서는 관계가 있는데 우리 사업소득에는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만 우리 시험 범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요. 임대업을 통한 소득.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또 건설업이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이제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 3가지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일단 뭐 요거 오늘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또 우리가 배울 거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 의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양도소득 이게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는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5회 시험까지는 한 4년 계속 또 나오다가 이게 이제 자, 그 이후에 이제 28회 때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9, 30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소득은.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출제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 시험에 이것은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그 구별할 수 있는지 의의를 묻는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살짝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대업이요. 예,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세주택이요.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에 대한 얘기, 또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 하는데, 그 분리과세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임대업을 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의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됩니다. 자,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요. 양도소득도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거고, 매매업도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등을 그랬을 때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되고, 자 그래서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개념 플러스 실질과세 원칙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거기 한번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 보니까, 개념 플러스 실질과세 원칙을 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요약책 92페이지 실질과세 원칙을 보니까, 우리 실질과세 원칙은 제가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귀속의 실질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귀속의 실질, 그래서 납세 의무의 실질 귀속 무슨 얘기냐, 실질 권리자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명의자가 달라요. 일치하잖아요. 원래는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어떻게 하라? 실질적으로 하라. 이게 귀속의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예요. 실질주의 과세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과세 원칙이 정돼 가지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됐고요. 주요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기등록이란 형식과세일 때 부과하고,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 사업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가 되고? 주택으로 부과 과세하고, 이런 것들. 반대의 경우 뭐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는데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요. 실질과세원칙.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밀속 간의 양도요. 남편이 자다 말고 여보 일어나봐,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4억에 샀는데 요게 지금 8억이 됐는데 당신이 내 특별히 4억 1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매매계약서 쓰고.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집인데요, 아파트인데 이게 4억이 됐대요. 저한테 지금 바로 그냥 명의 이전하면 주시려고 하는데,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샀으니까 저한테 2억 1천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자 배우자 직계짐속 간에는 매매 양도를 하더라도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과세원칙,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안가로 2번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봅니다. 화면을.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소득세 과세 방식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여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발생하고 등등,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분리과세 방식도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계속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든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든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은행에 예금해놨는데 이자 소득이 발생해,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이자 소득은, 그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것도 제가 예전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소위 속칭 말해서 노가다 뛰려고 했는데, 그죠? 예, 건설 현장에서 한 달 한번 일해보려고 했는데, 첫날 하루 딱 갔다 왔더니 한 달은 너무 무리고 보름만 하자 그랬는데, 이틀째 갔다 왔더니 보름은 너무 무리고 일주일만 하자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일주일 못 채우고 5일 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요, 이 일당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애초에 떼고 주죠. 자,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소액연금 소득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18년도까지 발생한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다? 그러면 비과세 했었어요. 근데 2019년 이제 발생한 소득부터는 이게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14% 소득세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14%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세율로 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자 내요. 그러면 저의 2천만 원 이하의 그 주택 임대 소득은 다른 저의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자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교재 거기 나오죠? 예, 분류과세 9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93페이지 나오는 거죠? 분류과세.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29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의 하이라이트 표시 색깔을 자 보라색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만.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채택은 과세 방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내용을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이거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29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요 얘기 여러분들이 자 해놓으시고요. 여기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기간 봅니다.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하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거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과세 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뭐 자 2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죠. 고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 사망한 날까지. 고의자가 주소 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됐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긴 있다. 출국일 전날까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소득세 총설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기 좀 틀려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게 요겁니다. 양가로 4번 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지. 여기 양가로 4번에 여러분 별표시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여기부터 보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교양이었고, 자,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요, 우로 돌리십니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양가로 4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입니다. 보시면 우리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연인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 의의를 보시면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다 그러면 거주자예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구를 떠올리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팝가수 마돈나 떠올리라고 했죠? 마돈나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 떠올리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 신경 쓰다가 자
가수 싸이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가수 싸이를 떠올리시고, 비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주소 없거나 183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니까, 자,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 거주하다 그러면 싸이는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 모두 과세하죠. 그래서 국내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해외,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요. 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인데 거주가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이요. 3년, 4년 안 돼요. 5년 이상 주소고소 고자만이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하다 그러면 당연히, 자, 국내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만. 그래서 마돈나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랬을 때, 마돈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마돈나가. 그러면 그 마돈나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세청의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예? 마돈나가 우리나라 서초구에 있는, 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양도세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우리나라에 안 내고 양도책만 이렇게 빨리 챙겨갖고 세금을 미국 가서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자, 비거주자도 어디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이는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거주하다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집값 가운데 분립을 하고 주소지를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자, 지방세는 물건 소지, 국세는 어디고요? 주소지고, 주소지 없으면 어디고?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 비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비거주하다 주소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가로 4번 교재 요약집 93페이지 이 표에 여러분들이, 자,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하냐 비거주하냐에 따라서 요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납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주할 때는 당연히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집값과 분립을 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비거주하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수 없는 자고, 비거주하다 그러면 납세의무의 범위는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의무 있다.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납세지 같은 경우도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간다는 거. 주소고소로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표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 다 해놨고요. 보라색으로 이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표에서 4번에 그 표 아래 4 그래가지고요. 그 각조 표시 4 보니까 국외 소지의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납세이 있다는 거. 요거 꼭 밑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다만, 자, 어떤 얘기냐? 93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네, 보세요. 자, 과세기간 요 시점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자, 국내에요. 국내에 5년 이하에, 국내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자,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에 주소 있다 없다 한 그 기간이 5년 이하입니다. 국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수든 외국인 거주자.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가 누구로 예를 들었냐, 지난 순환에도 누구 예를 들었었어요?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따루를 자밀라 그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 미녀들이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미녀는 따루, 자밀라였는데, 따루를 좋아했던 것은 그 따루가 핀란드 출신이어서 좋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국제 펜팔 했었는데 핀란드하고 3년 내내 하고,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하고도 한 1년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핀란드에 제 고등학교 때 제 유일한 낙이었고 그 펜팔하고요. 그 국제 항공우편 그 우편함에서 발견해서 편지 읽고, 그 다음에 답장 쓰고 뭐 서로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게 제 유일한 낙이었고, 제 꿈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면 유럽으로 핀란드로 배낭여행 가가지고 얘를 꼭 만나가지고 얘랑 결혼하든 아니면 얘 친구라도 만나서 꼭 결혼하겠다. 그래서 북유럽의 소도시에서 금발미녀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제 꿈이었었죠. 그랬는데 무참히 저희 엄마가 고3 때 어느 날부터 고3이 무슨 연애질이냐 그래가지고 편지를 숨겨놓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 이제 군대 처리가 나와서 발견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 인생이 뒤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희 엄마가 그 편지를 숨기지 않았으면 저는 이곳에 여기 서 있지 않고 지금 북유럽의 소도시에서 금발미녀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고 있을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따루라든가 자밀라가요, 만약에 얘네들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에 5년 이하의 주소 고수는 외국인 거주입니다.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니면 핀란드에서 얘네들이 소득이 발생합니다.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국인 거주가.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이 국외 소득에 대해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다만 이 국외 발생 소득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이런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수든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요 그림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 됐고 여러분들 94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9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에 거주자와 및 비거주자 전환 시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전환 시기인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강의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보냐면 오늘 혹시나 해서 한 번 정도 보고 합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몇 년 전에 요게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들어온 거라, 그래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에서요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한번 봅니다. 자,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라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되고요.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거주자 거주자가 되고, 또 국내에 거소는 보세요. 거술 등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꾼다, 굳이 한 번 정도만,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잘 보세요. 이걸 바꾼다는 뻔해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전환된다. 틀리죠, 여러분들?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지 183일이 된 날부터 아니고. 근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3번은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전환된다. X, 여러분들 이렇게 쪽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 된 날부터 비거주 거주자로 전환된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는요, 거주자가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됩니다.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을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이거는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면 뻔히 뭐 하겠어요? 이거 다음 날을 쏙 빼겠지, 시험 문제를 할 때.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거주자가 비거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눈으로 보시고, 바꾼다 그러면 굳이 요걸
두 개를 서로 뒤바꾸는 것만 한번 보시고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줄 안 그셔도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요약집 94페이지 02번에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 봅니다. 요것도요.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도 시험에 몇 년 전에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한번 그냥 요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 공동 소유 등의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수익 있는 거주자가요.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는 경우에 그 지분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소득세는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꾼다 시험에서요. 그러면 거기 플러스 표시되어 있지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각 거주자가 연대 납세를 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대 납세 없고요. 아니고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집니다. 각각.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연대 납세 없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를 진다. 자, 이것도 재작년에 이것도 명시된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원래 뭐 해석상 당연한 것을 법에 이렇게 명문화했어요. 공동 소유자산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자, 공동 소유자 각각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함을 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이 있어요. 이쪽 가서 한번 이쪽 가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한번 어떤 부동산이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보세요. 이 부동산을 팔아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 계산해요. 양도세 계산할 때 각각.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지난 수업 공부했던 분들은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명의 재산도 이렇게 계산해요. 가필 차 읊어보세요. 지난 수업에 공부했던 분들 가필 차 장 소 이렇게 보세요.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액 구하고 장특공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구해가지고 요까지는 똑같고 만약에 양도소득금액 1억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나눠요. 50%씩 지분이었다 그러면 지분별로 나눠요.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분별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기본공제 해주고 소기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자. 기본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각각 세액 계산합니다. 각각 산출세액 구해요. 자, 각각 세액 계산 이런 식으로 세액 계산해요. 그래서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누가 납세금을 주냐? 갑과 을이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는 갑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자,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는 을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렇게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요까지 계산은 똑같아요. 양도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똑같은데 자, 요 소득금액이 이제 지분별로 나눠져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5천만 원 나눠져. 그리고 기본공제도 250만 원을 더 받아요. 단독명의 돼 있을 때보다. 그 다음에 과표가 이렇게 반으로 작아졌으니까 세율이 누진세율 정 대상일 때는 세율을 좀 더 낮은 세율 정 받았겠죠? 1억일 때보다는 5천일 때 더 낮은 세율 정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도 좀 더 낮은 세율 정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공동이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요. 자, 일단은 그런 거 나중에 하고 여기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 재산도 각 거주자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계산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고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연대 납세금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속의 경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진다. 자,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요. 조세 총론에서 지난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납세무 소멸 사유에서 납세자의 사망은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죽었다고 모든 일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그러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피상속인이
소득세 납부하는 분이 안 내고 죽으면 누구한테로? 상속이 내고 승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납세금을 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는 이를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해서 계산한다. 포인트인데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려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이걸 왜 합산해요?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는데. 그러니까 자,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납세 의무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 납부할 의무를 져요. 다만 소득세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함하여 합산하여 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까지 또 내용들은 또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오늘 처음 배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들, 94페이지 주요 앞에 지금 여기까지 내용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것들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94페이지 요약지 03번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을 통한 요 사업소득,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별표시 큼지막하게 03번 부동산 임대소득에 별표시를 2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2개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요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런 거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어떤 건지. 그래서 거기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동산이요,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대여하거나 임대업을 통한 소득 당연히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 부동산 위에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이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요. 이 부동산 상해 권리에 어떤 게 있느냐를, 여기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알고 있는지를 옛날 시험부터 옛날 시험 그러면 아마 10몇 회 시험부터 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전세권 대여소득이라든가 임차권, 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라든가 담보제공에 대한 사용대가는 이따가 나오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자 보세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요. 민법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물상보증인. 그래서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역시 임대업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데 시험에서 포인트는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로 바꾸고 또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속이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한 거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요걸 교재 거기 다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상해 권리에 보세요.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이나 지금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요거 대여소득은, 임차권 대여소득은 요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요걸 주의하셔야죠. 자, 지역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요거는 자 나눠져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요거는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이고, 이게 재작년에 개정세법인데 꼭 잘 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요거 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반드시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가지고 판단합니다. 요거 범위에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재작년에 요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또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그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여러분,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요거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요걸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둡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교재 그래서 거기 94페이지 요약집에 요 내용 양가로 1번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특히 1번 내용이요. 여기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또 한번 하고 자 거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요. 또 각주 표시 2번에 보니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자 또 담보증에 대한 사용대가 이런 것들 사업소득인데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저렇게 나눠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94페이지 맨 아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요.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으로 발생한 소득도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한번 읽어서 눈에 익혀 두시면 되고요. 덕대가 뭐냐? 자, 덕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덕대 그러면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에요. 이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또 그 권리를 타인한테 빌려줘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임차인이 전대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 덕대 자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요약집 95페이지 동그라미 4번 기타 포함되는 경우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기억번을 보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한다. 아까 민법의 물상보증 얘기해드린 거죠 금방. 그래서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사업소득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이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좌우지간 대가를 받으면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동그라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바꾸면 뻔해요. 니은방 같은 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고요?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로 바꾸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로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는. 자 동그라미 디귿번 봅니다. 광고용으로 자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임대업 즉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의 그 옥상 같은데 기지국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전광판 같은 거 이런 거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그 양도와 대여의 비교를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뭐예요? 양도수입니다. 전세권 양도해요? 양도수입니다. 지상권 양도해요? 양도수입니다. 근데 지역권은 우리 배웠습니다. 앞선 과정에서 지역권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토지건 부동산이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얘네들 대여했을 때 요거 뭐냐면 사업소득입니다. 임대 사업소득이고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계가 된 것은요 관련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양도세 대상입니다. 근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 아니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세 대상이고 양도했을 때 자 점포 임차권 같은 이 부동산 임차권은 자 요거 대여했을 때 사업소득입니다.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와 대여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범위에서는 9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별표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자 여기 이제 양가로 2번에 또 별표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느냐 그러면요. 임대소득을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그러면 참 고전에 문제 하나 풀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문제 하나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 풀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쭉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마음 심중되는 걸 골라놨다가 저 쭉쭉 제가 문제 읽어놓을 테니까 그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하나 답을 골라놨다가 답만 얘기해 보세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상업소득이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답 몇 번입니까? 예? 답만 얘기하세요. 답 몇 번? 대충 그냥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자, 답은 몇 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설을 볼게요. 1번 보시면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예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대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익사업과 역시 관련한 것은 뭐고요? 요거 기타소득이고. 근데 사업소득으로 바꿨죠?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대여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아까 답은 쉬웠죠? 민법의 물상보증이냐. 자, 그래서 사업소득 맞습니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이따 나와주면 또 국외 소재 주택이든 뭐든 하여튼 부동산 임대하고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자, 중요하다고 그랬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 그랬습니다. 자신의 논밭을요 타인에게 대여하는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잖아요. 그러면 요거 비과세입니다. 옛날에 농업소득세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논밭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하는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사용대가 받을 때는 과세예요. 반드시 자신의 논밭을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가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비과세 주택 임대 사업소득이요. 자, 1개 딱 하나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대여해서 월세 받을 때 있죠. 그럴 때 비과세입니다. 단 근데 또 중요한 거요. 다 포인트입니다.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 임대소득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자,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게 뭔지 각주 표시 맨 아래 나와 있어요. 과세기간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로 바꿔서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때 그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로요. 실거래가 아니고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연제로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면 얘는 1주택 임대소득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원래 주택 임대소득 하나 딱 1개 이하의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라는데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다 중요합니다. 지금 쫙 다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비과세 주택수 계산 나옵니다. 요약집 96페이지 보시니까 요약집 96페이지 비과세 주택수 계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표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다가구 주택은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요.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거기에 제가 살고 그 다가구 주택 말고는 다른 이제 주택은 제가 없어요. 그 주택 하나 갖고 있고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거기 제가 살고 나머지 가구들한테
자, 세를 주고서 월세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 가구들한테 제가 월세를 받아요. 그럴 때 그 소득세, 과세, 비과세예요. 예? 소득세 과세 되겠어요? 비과세 되겠어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뭐로 보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아까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일개 소유하는 거로 보니까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받습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는 근데 각각 일개 주택에 계산한다. 당연하죠. 뭐 따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원칙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공동 소유주택은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하되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비과세 주택수 계산 있잖아요. 첫 시간인데 오늘 5월달 첫 수업인데 또 막 길게 시작하면 좀 뭐하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